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강체력평가 마지막 제4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검사 처방 쪽에 건강 관련 체력검사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챕터 4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체력평가에서 지금 오늘 할 부분은 체력의 요소, 그 다음에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체력평가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력하면, 신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신체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체력의 요소를 증진시키고 그 체력의 어떤 한계, 이거를 바로 우리가 신체 능력의 한계를 바로 우리가 이제 체력이라고 합니다. 체력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강 관련 체력이 되겠습니다. 건강 관련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건강 관련 체력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결국에 건강 관련 체력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체력적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력을 증진시키면 결론에는 우리가 이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는 치료적 차원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체력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력 검사를 하지 않고도 운동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체력 검사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은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로 인한 질병의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력 검사를 실시하는 건데요. 그 체력 검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연령별, 성별, 평균값과 대비했을 때 나의 체력은 어느 정도인가 일단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처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체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운동 처방이잖아요. 그 운동 처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내 체력 요소가 향상이 되었는가. 비교 자료로도 역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의 목표 설정을 함으로써 동기화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근력이 10kg다. 그러면은 자, 얼마 정도를 더 향상을 시켜서 목표치를 설정해 주는 그러한 동기부여로서도 역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 분류를 위해서 체력이 낮은 경우에는 질병에 걸릴 질병에 걸릴 확률이죠. 이완율이 높아지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위험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체력이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목적으로 체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력 검사를 할 때는 뭐 양복 입고 체력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편안한 복장을 일단은 착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전날 뭐 과격한 운동이라든가 하는 것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수면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 3시간 전에는 음식이나 담배, 알코올, 카페인 섭취를 삼가해야겠습니다. 음식의 섭취로 인해서 위장에 음식물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체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담배나 알코올,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역시 검사 3시간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검사 당일날, 전날도 그렇지만 당일날도 어떤 심한 다른 신체 활동을 하면 체력 검사를 하는데 결국에는 피로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날 8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한 수면을 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그 다음날 체력 검사를 하는 것이 최대의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체력 검사를 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먼저 할 것이냐, 어떤 검사를 나중에 할 것이냐,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안정시의 순환기적 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맥박이라든가 혈압을 먼저 측정하겠지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은 우리 활동하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구성을 먼저 합니다. 신체 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신장, 체중, 뭐 체지방,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왜 체력 검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혈액 성분이 변화하기 때문에, 또한 체지방 수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 탈수 효과를 막기 위해서 신체 구성을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폐지구력을 그 다음에 바로 합니다. 심폐지구력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심장과 폐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근육을 사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 근력 검사를 먼저 하게 되면 근력 검사로 인해서 에너지를 소진했기 때문에 심폐지구력 측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지구력을 신체 구성 다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력 검사를 하고 그리고 유연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 순서에서 알아야 될 키포인트는 바이탈 사인, 심박수, 혈압 또는 혈액 검사를 한다면 혈액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체 구성을 하고 그리고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의 순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사 환경입니다. 체력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실에 온도나 습도나 분위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의 환경이 잘못되면 결국에 검사 값에 대한 이게 정말 타당한 건지 신뢰할 만한 건지 이러한 것들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검사의 의미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불안을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좀 조용해야 하고 외부하고는 약간 차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끄러운 공간에서는 혈압이나 맥박이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시끄러운 곳에서 이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는 것은 오히려 역시 잘못된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해야 한다. 온도는 21도에서 23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검자를 좀 편안하게 해줘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를 하는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피검자의 어떤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서 심박수가 향상될 수 있겠죠. 높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차상 검사의 목적과 위험성을 설명해야 한다.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검사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설명을 하고 이 검사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를 당신이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한다면 서명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그러한 검사의 목적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설명 후에는 반드시 검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체력 검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건강 관련 체력과 이 운동 기술 관련 체력입니다. 여기서 이제 운동 관련 체력이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용어가 기술 관련 체력입니다. 스킬 릴레이티드 피트니스인데요. 자, 이 건강 관련 체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체 구성,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입니다. 자, 이 항목이 바로 건강 관련 체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검사 외에 운동 기술 관련 체력은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협응성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민첩하다고 그래서
과연 내가 건강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첩성, 순발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첩성이나 순발력, 평형성, 협응성 이게 좋으면 내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건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죠. 자, 우리 민첩성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검사를 합니다. 전신 반응과 사이드 스텝으로 검사를 하고요. 순발력은 수직뛰기 또는 서전트 점프라고 그러죠. 그걸 많이 하고요. 평형성 같은 경우는 눈 감고 외발 서기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